자식들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30년간 무시당하던 김영순 할머니가 매번 전화조차 받지 않던 아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던 박정우 할아버지가 이제 매주 자녀와 손주들의 방문으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 한마디, 단 한 문장으로 자식의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심리학자들도 인정한, 수천 명의 부모님들이 검증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영상에만 집중하십시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가족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그건 다 옛날 얘기잖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요즘 그렇게 하면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이나 생일만 되면 자녀들이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가버릴까봐 가슴이 조이십니까? 손주들 앞에서 당신의 말이 무시당할까봐 말을 아끼고 계십니까? 밤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길래 라며 혼자 눈물 훔치십니까? 손주 육아에 조언을 했더니 어머니,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쏘아붙이는 며느리. 명절에 가족 모임을 제안했더니 아버지, 저희도 바빠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라며 차갑게 거절하는 아들. 여러분, 이런 상처를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아픔을 끝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한마디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는 당신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려드리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 그건 부모인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 그 마법의 한마디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들 참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식사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녀, 부모의 건강 조언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쏘아붙이는 자녀,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황급히 떠나는 자녀. 이런 모습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내 집에 와서는 엄마, 이 음식은 너무 짜요. 요즘은 건강식이 중요해요 라며 평생 해온 요리를 무시하는 딸.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는 결국 전화 없는 아들. 손주 양육에 작은 조언을 했을 뿐인데 어머님,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라며 내 경험을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며느리.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명절에 와도
단 2시간 머물다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음식 준비하는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 더 짧아요. 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부산의 박영우 할아버지는 딸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했다가 아빠는 무슨 걱정을 이렇게 사서 하세요? 저도 어른이에요. 라는 말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대구의 이명자 할머니는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에게 손주 돌봄을 자청했지만 어머님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키우기 위해 바친 세월과 희생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자식들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걸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구시대의 사람이 되어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현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왜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시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굽었는데 이제 와서 엄마는 내 삶에 자꾸 끼어들지 마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상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밤새 아픈 자식 곁을 지키며 눈물 흘렸던 그날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던 순간들.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간섭이라는 단어로 무시당할 때의 그 허망함.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삼키고 또 삼켰던 부모님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부담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을까요?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바빠요. 이 말 한마디에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던 어머니들. 아버지,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던 아버지들. 어머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평생의 지혜가 헛되었다고 느꼈던 할머니들. 그리고 이런 상처는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심지어 수명 단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안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딸과의 갈등 후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의사는 마음의 상처가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자녀에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면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혼자 앓고 혼자 참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며 자신의 아픔을 감추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녀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부모인 여러분이 다시 존중받을 수 있는 그 마법의 한마디를. 하지만 그 말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심리적 원리가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식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 말 한마디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너는 어른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속상해서 잠도 못 자겠다. 요즘 애들은 부모도 몰라보네 몰라봐. 이런 말들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모두 비난과 원망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입니다. 놀라셨나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에는 세 가지 강력한 심리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인정입니다. 자녀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일부라도 인정함으로써 방어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둘째, 존중입니다. 자녀의 판단력과 사고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열린 대화의 시작입니다. 옳을 수도 있다는 말은 절대적인 동의가 아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주 양육 문제로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라며 할머니의 조언을 무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정희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이에게 유기농 음식만 먹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유기농이 건강에 좋다는 건 나도 들었어.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가끔은 아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는 게 좋더라. 네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로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 후로 며느리는 오히려 김정희 할머니에게 육아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의 박상철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려 할 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는 항상 내 결정을 믿지 않으세요 라며 발걸음을 끊었죠. 한 달 후 박상철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네가 보는 사업 기회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준 건 처음이에요. 라며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말의 힘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어떻게 수십 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세부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마법의 주문처럼 아무 때나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상황과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한창 언쟁 중이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두가 차분해진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와 육아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면, 그날 바로 이야기하기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어제 생각해보니 네 말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금방 티가 납니다.
정말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말 뒤에는 어떤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아, 네 말대로 요즘 시대는 빠르게 변하니까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특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너희 세대가 더 잘 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정성이 더해집니다. 넷째, 말투와 표정이 중요합니다. 비꼬는 어조나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온화한 표정으로 말하세요. 다섯째, 대화를 이어나가세요.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한 후에는 그런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제안이나 경험 공유의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딸아, 네 말대로 아이들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으니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아이들에게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방식은 일방적인 조언이 아닌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대화가 됩니다. 이 방법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할 때입니다. 아들아, 네가 직장일이 바쁘니 명절에 오기 힘들다는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요즘 회사들이 정말 일을 많이 시키지. 그래도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짧게라도 얼굴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 둘째, 손주 양육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며느라, 아이에게 영어를 일찍 가르치는 게 좋다는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요즘은 세계화 시대니까. 내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시대가 변했지. 그런데 혹시 우리 손주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네. 셋째, 자녀가 부모의 건강 조언을 무시할 때입니다. 딸아, 네가 바빠서 건강검진 미루는 게 지금은 괜찮다는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젊으니까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지. 그래도 엄마 경험으로는 미리 검사 받는 게 나중에 후회 안 하더라. 한번 생각해 볼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서 네 말이 옳다고 하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역시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셋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마술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열리고 태도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관계가 개선된 감동적인 사례들을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상담 과정에서 만난 분들의 경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73세 이미경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10년 동안 아들과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 진정한 대화는 없었죠. 문제는 아들의 결혼 후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주 조언을 했고, 그때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미경 할머니는 저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야. 너희 말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사실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너무 많이 간섭했던 것 같아. 이 한마디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자발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어머니의 조언이 틀린 건 아닌데 매번 우리 방식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반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미경 할머니는 매주 화상통화로 손주와 대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들 가족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68세 박종호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박종훈 할아버지는 딸의 진로 선택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대신 벤처 창업을 선택한 딸에게 수차례 반대했고, 결국 딸은 아버지는 끝까지 제 인생을 이해하지 않으시네요. 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6개월 동안 소식이 없던 딸에게 박종훈 할아버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많이 생각해봤다. 네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요즘은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 네 선택을 존중하고 싶구나. 연락 기다릴게. 이 문자를 받은 딸은 그날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흐느끼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얘기했나 봐요. 지금 박종훈 할아버지의 딸은 창업에 성공했고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박종훈 할아버지는 딸의 선택을 인정해 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대구에 사는 70세 김영수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자녀와의 관계지만 이 방법은 손주와의 관계에도 효과적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대학생 손자가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만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냐며 자주 타박했고 손자는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설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TV에서 젊은이들이 여행하면서 많은 걸 배운다는 프로그램을 봤단다.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여행이 그저 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 할아버지 때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 이해를 못했던 것 같구나. 손자는 깜짝 놀라며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여행 경험과 배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손자는 여행할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사진과 이야기를 전해주고 심지어 지난 여름에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짧은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듯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의 판단을 존중한다. 나는 너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말의 힘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째, 가식적인 인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목소리나 표정에서 비꼬는 느낌이 드러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지. 어차피 요즘 자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 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는 진정한 인정이 아닌 비난으로 들립니다. 둘째, 조건부 인정도 피해야 합니다.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와 같이 말하면 앞에 인정이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그러나 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번에는 네 말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길 바란다. 와 같은 표현은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봐. 어차피 내 말은 안 들을 테니까. 네 생각이 옳다고 치자. 그래도 부모 말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니?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구시대 사람이니까 틀린 거지. 이런 표현들은 모두 진정한 인정이 아닌 비난이나 조롱 혹은 체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숨겨진 메시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사항은 이 방법이 조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녀가 처음에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지? 아버지가 꿍꿍이가 있나?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갈등 관계였다면 신뢰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진심을 꾸준히 전달하세요. 한두 번의 시도로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관계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대화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전화하기 전에 미리 문장을 생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법의 한마디,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수십 년의 갈등을 해소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자녀와의 소통 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장이 아닌 이해로,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강요가 아닌 배려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손주 얼굴을 보여주지 않던 아들이 이제는 매주 손주를 데리고 와요. 단 한마디,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이 내 인생을 겨울에서 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광주의 박명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과 10년 넘게 서먹했는데 이제는 매일 전화가 옵니다. 내가 바뀌자 딸도 바뀌었어요. 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강함은 먼저 손을 내미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 내디디면 자녀들도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혹은 직접 만나서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한마디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월이 쌓아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분명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성공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테니까요. 세월의 지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릴 다양한 지혜를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